고종 황제의 키로 계측한 적이 있어요. 경복궁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어떤 관리하시는 분한테 허가를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고종 황제의 키 계측하러 왔다고 그분이 딱 썼더니 그래 이러네요. 진짜? 법영상무석 전문가 황민고 소장님과 함께 영상을 보고서 사건의 진실을 찾아내는 영상 분석 보고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황민고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그 아래에서 가끔 보다 보면은 제가 3D 막 만들어가지고 많이 하죠. 네,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오늘 3D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오늘 소개해 주실 사건이 그 아래서 했던 사건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사건이에요? 김윤호 군 사망 사건인데 2021년 한 6월경에 전라남도 화순군 그 소규모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18살의 김윤호 군이 온몸에 멍든 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이 시설 측에서는 이 피해자가 W 자세로 앉으면서 생긴 습관적인 상처다라고 주장을 했고 다리를 이렇게 W 모양으로. 그래서 그런 자세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한테 그 팀에서 문의를 하셨어요. 그런 자세가 나올 수 있는지? 네, 자세로 저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지.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W 자세로 앉는 것 자체도 솔직히 뭐 불가능한 거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겠다 했는데 제가 제작진한테 좀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네. 이 영상이나 증거, 사진 자료 같은 거 주시면은 제작진이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찾아낸 것도 솔직히 상당히 좀 있어요. 제작진이 의뢰한 내용 외에? 네, 제가 찾았다라고 방송에 나가진 않지만 어쨌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 무릎의 상흔에 대해서 그냥 물어본 게 전부였어요. 상흔이 어떻게 생긴 것 같은데. 처음에는 3차원 3D로 분석해달라는 의뢰는 없었어요. 아니었고 네. 선이 보시고 이거 좀 해봐야겠다 네. 라고 했더니 확연히 좀 차이가 났던 거네요. 네네네. 야.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소개하시는 거죠? 생선 내려고. 네. 이거 얼마 진짜 시간 오래 걸리고 5초, 10초 나가고. 그러면 당시에 그 알팀에서 소장님께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의뢰를 했던 거예요? 이런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양쪽에 무릎 안쪽에 상흔이 있어요. 그러네요. 이 사진을 보고 이게 W 자세에서 나올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하셨거든요. 이게 육안으로 보면 가능해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진짜 나올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분석을 했는데 전 여기서 좀 다른 걸 봤어요. 3차원으로 복원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지면이 닿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같은 면이 닿아야 되거든요. 네. 안 그러고 한쪽으로만 기울여 있으면 이게 앉을 수가 없잖아요. 힘들어서. 그래서 저런 자세가 정상적인 건데 이 시신에 있는 상흔의 위치를 복원을 해봤거든요. 무릎 바로 옆에 상흔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보다 밑에 더 뒤쪽으로 뒤쪽으로. 네, 상흔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상흔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W 자세에서는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제 소견이었어요. 이 상대 측에서 말하는 거와 같이 W 자세로 앉다 보니까 생긴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상흔의 형태가 다르는데 이거는 3차원으로 복원해 보니까 더 명확하게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사진 한 장짜리잖아. 2차원 평면인데 이걸 어떻게 뽑아내서 3차원으로 만드는 거 입체로? 그게 이제 싱글뷰 지오메트릭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직사각형이지만 이렇게 기울여서 보면은
사다리꼴로 형태가 바뀌어요. 그렇죠. 그건 2차원으로 찍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제대로 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필라면요? 다시 이렇게 만들면 펴지겠죠. 그렇죠. 그 피기 위해서는 아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인식할 수 있게끔 뭔가 특정 좌표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소실선하고 소실점이에요. 피사체를 2차원으로 촬영하게 되면은 한 선이 모이게 되죠. 쭉 이어지게 되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선을 소실선이라고 하고 모이는 점을 소실점이라고 해요. 예. 그럼 그 좌표를 특정하게 되면은 이 좌표를 가지고 3차원 공간 좌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각 피사체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해서 소실점이 여기니까 원래대로 하려면은 얘를 이만큼 돌려야겠네. 라고 계산이 되는 거죠. 그 기술이 이제 싱글뷰 지오메트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막 전문 용어 들어가니까 있어 보이죠. 좀 뭔가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꾸 TV 나오면은 저거 나도 그릴 수 있는데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재판부에서 가면 자꾸만 저 임의대로 그린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예, 그럼 싱글뷰 지오메트릭 하면서 뭐 역사형 막 이런 거 얘기하면은 그럼 수긍해요? 예, 그러면 그 질문 더 이상 안 해요. 그래서 일부러 전문 용어 조금씩 써줘야 돼요. 그래서. 그럼 정리해보면 이제 피해자가 W 자세를 오래 해서 멍이 들었다고 시설에서 주장을 했는데 시신에 남아있는 멍 위치가 다른 점으로 봤을 때는 W 자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처는 나올 수 없다. 네, 왜냐면 같은 면에 닿아야 되는데 서로 다른 면에 닿아 있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냥 일반 사진으로 봤을 때는 명확하지는 않은데 3D를 함으로써 명확하게 이거를 보여주신 거네요. 그렇죠. 앞에서 본 것처럼 딱 돌린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알고 계세요? 좀 확인 결과 일단 기소는 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고요. 다만 이제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시설은 이제 폐쇄 결정이 나온 것 같고 아직 시설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폐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을 좀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보험사에서 실족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다 지급한 옛날 사건을 다 끄집어내서 분석하는 팀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막 몇 억씩 지급됐다가 재판에 이기면 몇 억을 다 환수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돈을 버는 거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이거는 증거가 이 사진 한 장이 다예요. 이게 끝이에요? 네. 여기가 다리고요. 다리 밑에 낭떠러지예요. 사망자는 이 난간 밑에 추락해서 사망을 했어요. 유가족 측의 주장은 실족이다. 이 차량이 요 가드레일을 박았어요. 박고 이렇게 섰는데 운전자가 사고 후에 차량에서 나와서 여기를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공간이 너무 비좁다 보니까 이 난간으로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사망했다. 실족으로 인정을 받아서 보험금이 청구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다시 꺼내 든 거죠. 보험사 측에서는 이거는 자살이다. 공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올라가서 떨어졌다. 라고 주장하는 게 대립하는 거예요. 이게 사진을 봤을 때 이게 문 열고 이게 갈 수가 있는 정도인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게 사진으로만 보면은 모르잖아요. 이게 얼마큼 되는지. 계측이 되나요? 몇 센치 정도 된 것 같아요, 폭이? 일단 저 뒤에 사람들은 좀 멀리 있다 보니까 멀리 있죠. 이게 조금 판단이 안 되는데 네. 정확히 판단 못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3차원으로 이 장면을 복원하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원을 하게 되면은 실제 제가 현장을 가요. 가셨어요? 네. 이 공간을 아예 3차원으로 만들 거예요. 그 3차원을 복원시켜서 놓으니까 이걸 위에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피해자의 신장 길이 정보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신장되는 사람을 가운데 넣을 거예요. 이 사이에다가. 동영상 한번 틀어볼게요. 그 차를 배치시키고 사람을 놓은 거예요. 그 3차원을 복원시켜서 놓으니까 키가 그 사망자가 160이었거든요. 160cm. 폭이 약 30cm 정도 나왔어요. 이 가드레일과 차 사이가 네. 30cm면 지나갈 수 있지 않나요? 네,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재판부에다가 전달했어요. 네. 저기를 굳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다.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고
재판부에서는 야 충분히 나갈 수도 있는데 왜 올라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의로 올라간 건 맞기 때문에 자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실족사가 아니라 자살로 추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럼 분석하신 후에 보험사에서 정말 유가족들한테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민사소송이에요. 주 핵심이 이런 보험사에서 소송하는 거는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이자 쳐서. 아, 이자까지 받아서? 실족으로 가장한 자살들은 보험사에서 다 옛날 사건 끄집어내가지고 밝혀내고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보험금 때문에 내가 자살해서 내 가족한테 돈을 주겠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실족인 척 자살을 하는 그런 선택을 절대 하면 안 돼요. 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뭐 사건들 외에 좀 3D 시뮬레이션 기법이 좀 활용되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있죠. 고종 황제의 키도 계측한 적이 있어요. 고종 황제 키요? 그걸 왜 계측했어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왕이 입었던 의상을 복원하는 사업을 했어요. 조선시대 때의 왕복을 복원하려면은 고종 황제의 신장 정보를 알아야지 옷을 복원하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경복궁에서 이렇게 고종 황제가 촬영된 사진이 있어요. 거기서 그 사진을 주면서 이 고종 황제의 키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지 분석을 해달라고. 왜냐면 키에 대한 정보 같은 건 없어요. 그렇죠. 거기 왜 갔냐면은 사진 속에 있는 기둥 석가래나 뭐 하나 기지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재야 된다. 그랬더니 경복궁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 어떤 관리하시는 분한테 허가를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그분한테 고종 황제 키 계측하러 왔다고. 그럼 무슨 소리냐요? 다짜고짜 가서. 네. 당신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고궁박물관에서 시켜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딱 썼더니 고종 황제 키는 왜 필요하냐고. 아니 뭐 이런 게 필요하면 했더니 그거 160 될 것 같은데 이러고요. 사진보다 한 160 되겠네. 이거 뭐 분석을 하나? 막 이러고. 뭐야? 그래가지고 가서 계측했는데 진짜 160이었어요. 진짜? 거기 계시는 분이 역시 괜히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괜히 거기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와, 정확히 160이었어요? 네. 되는 게 신기하네. 근데 그 경복궁 앞에 찍은 사진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쵸. 경복궁 있으니까 지금. 네, 그 터가 있고 주축돌이 있고 석가래가 있고 하니까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런 그 옛날 사진을 가지고 그 복원을 하는 거죠. 별일을 다 하시네요. 이런 것들이 또 있죠. 일상생활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크레인 사건인데 한 건축주가 높은 건물을 져요. 빌딩 같은 거를. 시공상 한 층 한 층 올리면 크레인이 자재를 옮겨줘야 되거든요. 이 건물 가까이에 아주 가까이에 옆집 건물이 있었어요. 이 주인이 크레인이 자꾸만 자기 건물 쪽으로 이렇게 오니까 위협이 되잖아요. 뭐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야 크레인은 우리 건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해. 라고 건축주한테 항의를 했어요. 건축주가 아니 우리가 뭘 넘어갔냐 안 넘어가게 해주겠다 했는데 자꾸 넘어오는 것 같으니까 소송을 걸었어요. 넘어왔다고? 네. 그래서 조정을 했어요. 판사하고 조정을 했냐면 무슨 조정을 했냐면은 여기서 저 크레인 몇 도 이상 못 틀게끔 고정시켜놔. 몇 도 이상 못 틀게끔? 네. 그리고 판사가 그 당시에 그랬고 고정시킨 거야? 오케이 하고선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 옛날 사진. 그러고 나서 합의가 돼서 끝났는데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크레인이 한 번 넘어올 때마다 50만 원인가 100만 원씩 주기로 하면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옆집 주인이 CCTV를 건물에다 달아놓은 거예요. 자기 건물에다. 그 조정 이후에? 네. 그리고 하늘을 보이게끔. 그리고 넘어온 거 다 세는 거예요. 보면서? 네. 영상 보면서 넘어왔다. 해가지고 고수익인데 고수익. 그래가지고 이게 몇 억이 나온 거예요. 진짜요? 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민사소송을 건 거예요. 돈 달라고? 네, CCTV 설치한 쪽에서 높은 층 건물 짓는 주인 찾아왔어요. 그 손님한테? 네, 이 CCTV를 어쨌든 이 주인이 육안으로 보고 넘어왔다 안 넘어왔다를 판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체크한 거니까. 그래서 한번 영상 한번 볼게요. 이거 궁금한데요, 이거? 네. 이게 건물. 공사 건물이고. 옆에 이게 지금 옆집. 이분이 네, 이분 요 건물 옆에 CCTV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위로 보게. 그 사이로? 네. 요 사이로. 네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뒤에 보시면은 여기 크레인 이게 크레인이구나. 요 밑에 오죠, 이거. 넘었다. 네. 많이 넘었는데요? 네.
확 넘어오는데요? 그러면 벌써 이 사람은 돈 번 거예요, 한 번. 이거 지금 약간 육안으로 봤어요. 돈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지금 이렇게 넘어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판사가 조종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아, 이 각도 이상 가지 마라. 이 각도 이상 가지 마라고 네.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조종되고 요걸 증거로 찍어 놓은 사진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 각도가 몇 도인지를 계산을 해서 CCTV 속에 있는 이 그 크레인의 각도가 일치한지만 보면 돼요.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그러면 이 넘어간 거랑 관계 없는 거예요, 각도랑은? 아니 이게 그때 당시에 판사가 봤을 때 안 넘어갔을 때 각도니까. 아, 판사 네. 지적해 준 각도니까. 네. 이 정도면 됐겠다. 합의 본 거 서로. 아, 의뢰인은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아, 이 각도 유지했다. 예, 이 원고 측에서는 넘어왔다. 넘어왔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큼 넘어갔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3차원 재구성을 해서 이 각도를 측정을 할 거예요. 여기 보이는 이 선들이 소실선, 소실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좌표를 설정해 준 다음에 이거 3D화 시킨 거죠? 네, 3차원 시킨 거예요. 멋있게 할 필요는 없어요. 각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꼭지점 중심에서 얼마큼 우측으로 돌아갔느냐. 그걸 계산해보니까 34.8도 돌아갔어요. 판사가 지정해 준 각도가. 네, 그게 34.8도였던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나와서 34.8도 이상만 돌아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1도라도 넘어가면은 이제 계속 이제 코인이 생기는 거예요. 0.1도만 넘어가죠. 네. 아, 결과 너무 궁금한데요, 이거 지금. 뭐 억 단위가 걸려 있으니까. 아, 이거. 그래서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3차원으로 이것도 똑같이 복원을 해서 그렇다면 이게 몇 도일까? 34.44도. 적게 났네요? 네, 적게 나왔어요. 실제로 CCTV 찍힌 거 보니까 34.8도 넘어간 게 거의 없었고 34.8도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다.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은 이 판사가 이 사진 하나 안 찍어놨으면은 그러면 맞죠? 안 찍어놨으면 이게 처음에 몇 도인지 모르잖아요. 입증할 수가 없네요. 네. 야, 근데 이분도 되게 안일하게 생각했었네요, 그냥. 설마 이렇게까지 할 줄 모르고. 아, 저도 생각해봤을 때 저도 만약에 했으면 똑같이 당했을 것 같아요. 설마 내가 공사하는데 이거 넘어갔다고 고소를 할까라고 생각하잖아요. CCTV 달아놓고 해놓고 그럼 바로 아 이거 넘어갔네 그만해라고 하면 되는데 기다린 거잖아요. 다 공사 끝날 때까지. 차후 연속. 예. 그리고 그걸 카운터 다 세가지고 몇 억을 청구한 거잖아요. 와. 근데 이분은 그러면 소연님이 그 결과를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결과 드렸고 어떤 결과가 나온지 모르겠으나 민사소송은 뭐 이겼을 것 같은데 연락 없는 거 보니까 또 민사소송은 이렇게 되면은 조정할 수도 있거든요. 얼마만 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합의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잘 화해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랬겠네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네. 오늘 소연님과 함께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눴는데 영상 분석 보고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네. 참 시즌 2잖아요 이번에. 네. 잘 아시겠지만 시즌 1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네. 시즌 2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 진짜요? 그럼요. 아, 영광입니다. 시즌 2까지 끝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아 저도 여기 와서 사건 관련된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진짜 뭐 사건들이 다 새록새록 기억이 나고 되게 다양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억울한 사람 누명도 벗겨준 것 같고 나쁜 사람 혼내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돈을 잃을 수도 있는데 돈을 또 보존시켜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댓글도 잘 달아주세요. 박민호 소장님과 함께 영상을 보고서 사건의 진실을 찾아내는 영상 분석 보고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즌 3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